빈출 키워드 체크 426쪽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학 총론 파트 1, 부동산학 서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야기했고요. 부동산학 강론에서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정책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론 했고요. 이제 챕터 5 부동산 금융론에 부동산 금융, 부동산 증권, 빈출 키워드 체크 426쪽 보겠습니다. 예, 빈출 키워드 체크 대출 시점에 어떤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어떤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예, 대출 시점에서는 이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어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의 손해, 차입자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이 손해, 차입자가 이익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달라 기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모모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고요. 모모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지만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지만 이자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적어지므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특성을 지닙니다. 6번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은 체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7번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모모 균등 상환 방식이 그러니까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지요. 8번 모모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적합한 것은 체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적합하고요. 9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모모 균등 상환 방식이 모모 균등 상환 방식보다 적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적죠.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적습니다. 10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됩니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됩니다. 자금 조달 방법 중 조인트 벤처,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등은 어떤 금융에 지분금융에 해당하고요. 자산유동화 증권, 주택상환 사채 등은 부채금융에 해당합니다. 제 몇차 저당 시장은 제 몇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2차 저당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MPTS란 지분형 주택 저당 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됩니다. MBB의 이것은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투자자죠.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모모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발행자. MBB는 채권형 증권입니다.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CMO의 모모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발행자죠. 발행자가 발행합니다.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17번 C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C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18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그리고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으로 합니다. 20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20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트 1 부동산 총론 그리고 파트 2 부동산학 강론 했습니다. 부동산학 강론에서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했고요. 챕터 6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빈술 키워드 체크 508쪽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에는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가 있습니다. 모모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에 집약도이고 집약 한계죠. 그리고 조방 한계. 토지 이용에는 집약 한계, 조방 한계가 있습니다.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에 집약도이고요. 조방 한계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입니다. 2번 인구의 외곽 이주로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낮에만 사람이 북적대는 상업, 업무 지구화하는 현상을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3번 모모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모 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5번 모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개발 사업의 미래의 이것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흡수율 분석이죠.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개발 사업의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번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이는
모모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법률적 위험이죠.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이는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7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고 합니다. 8번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위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부동산 개발 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토지 신탁 방식에 해당합니다. 10번 토지 소유자가 건설공사의 도급 발주 시에 개발업자,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건축 시공 후 공사비는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받는다면 이는 공사비 대물변제형 사업 방식에 해당합니다. 11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방식에 해당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방식에 해당합니다. 12번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합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하고요. 13번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것은 지주 공동 사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것은 지주 공동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14번 어떤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이건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고요. 모모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거 이제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6번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는 자산관리입니다.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는 자산관리에 해당합니다. 17번 건물의 설비, 기계운용 및 보수,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관리에 해당합니다. 건물의 설비, 기계운용 및 보수,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관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 중 모모 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위탁 관리 방식이죠. 부동산 관리 방식 중 위탁 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번입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 중 모모 관리 방식은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는 것은 자가 관리 방식이고요. 20번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이제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21번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 사피,
포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중, 예, 이거 이제 유통 경로죠. 유통 경로. 유통 경로 전략. 플레이스. 플레이스 전략에 해당합니다. 모모 마케팅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시장 점유. 시장 점유 마케팅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23번 모모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합니다. 관계 마케팅.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합니다. 자, 이제 파트 1 부동산학 총론 그리고 파트 2 부동산학 강론이 마무리됐고요. 파트 3 부동산 감정평가론 보겠습니다. 챕터 1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의 개요, 감정평가의 분류, 감정평가의 원칙과 특징,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용어 정의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533쪽 보겠습니다. 모모 평가란 부동산 가치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건부 평가입니다.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치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모 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급 평가입니다. 소급 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모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황 기준.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있어 모모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시점.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있어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부동산 평가의 기능은 부동산 정책적 기능과 일반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일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평가의 기능은 부동산 정책적 기능과 일반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일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6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7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8번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만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부분평가에 해당합니다.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만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부분평가에 해당합니다. 9번 현재의 지목이 전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주택을 감안해서 대로 평가한다면 현황평가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지목이 전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대로 평가한다면 현황평가에 해당합니다. 10번 부동산 평가의 특별 원칙에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그리고 전달성의 원칙이 강조됩니다.
부동산 평가의 특별 원칙에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파트 3 부동산 감정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챕터 1 감정 평가의 기초 이론, 감정 평가의 개요, 감정 평가의 분류, 감정 평가의 원칙과 특징, 감정 평가 관련 법령과 용어 정의했고요. 부동산 가격 이론입니다. 부동산 가격, 가치의 일반 이론, 가치 형성 요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부동산 가격의 가치의 재원칙, 그러니까 부동산 평가의 원리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580쪽 보겠습니다. 빈출 키워드 체크, 모모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것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가치와 가격인데요.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요.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뭐뭐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요.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합니다. 3번 부동산 이것은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이것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합니다. 가치와 가격이네요.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이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이죠.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입니다. 5번 부동산 가격은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인 효용과 유효수요 그리고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인 상대적 희소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5번이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인 효용과 유효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인 상대적 희소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이라 합니다. 6번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중 효용과 유효수요, 모모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효용이죠. 부동산의 가치 발생 중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7번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8번 가치 모모 요인은 가치 모모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의 관행은 사회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의 관행은 사회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10번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기술 혁신 및 산업 구조 등의 형태는 경제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기술 혁신 및 산업 구조 등의 형태는 경제적 요인에 속합니다. 11번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성숙기에 최고에 이릅니다. 12번 지역 분석의 대상인 모모 지역은 인근 지역이죠. 지역 분석의 대상인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13번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14번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 인근 지역에서 구할 경우 모모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고요.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는 이제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 인근 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은데요.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는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이 필요합니다. 15번 동일 수급권의 판정 기준 중 이것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부터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거지 동일 수급권의 판정 기준 중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부터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6번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를 행하게 됩니다. 16번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를 행하게 됩니다. 17번 이것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체의 원칙입니다.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라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18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19번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은 변동하므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시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원칙은 이것의 원칙입니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중요시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원칙은 변동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은 변동하므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이 중요시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원칙은 변동의 원칙입니다. 20번 부동산의 가치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치에 적합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치에 적합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제 659쪽 지금 파트 3 부동산 학개론 파트 3 부동산 감정평가론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의 개요 감정평가 분류 감정평가의 원칙과 특징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용어 정의했고요. 부동산 가격이론 부동산 가격의 일반이론 가치 형성 요인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했습니다. 자 이제 챕터 3 감정평가의 방식입니다. 감정평가 세 방식의 개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물건별 감정평가 감정평가의 절차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659쪽 보겠습니다. 659쪽 빈출 키워드 체크 1번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임료를 구하는 방법. 자,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하고요. 2번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원가법은 4번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5번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가 됩니다. 6번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7번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의 감가상각은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8번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 중 이것을 이용하여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경제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수정은 고려하지 않는 게 대치 원가입니다. 복제 원가, 대치 원가 중 대치 원가를 이용해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경제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수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9번 감가수정의 방법 중 이것은 기계, 기구, 선박 등 동산의 평가에 적용되며 상각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재산의 가치가 체감됨에 따라 상각액도 체감됩니다. 정률법이죠. 감가수정의 방법 중 정률법은 기계와 기구 선박 등 동산의 평가에 적용되며 상각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정률이니까 재산의 가치가 체감됨에 따라 상각액도 체감이 됩니다. 10번 감가수정의 방법 중 이것은 대상 부동산의 내역 연수가 만료되는 때에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해당 내역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인데요. 상환기금법. 감가수정의 방법 중 상환기금법은 대상 부동산의 내역 연수가 만료되는 때에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해당 내역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11번 이것이란 거래 사례에 특수한 사정이 내재되어 시장가치의 성립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가치 수준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 사례에 특수한 사정이 내재되어 있어 시장가치의 성립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치 수준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것이란 평가 대상의 기준 시점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작업인데요.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이란 평가 대상의 기준 시점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에서 10% 우세하다라고 할 때 이를 보정하기 위한 개별 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110 혹은 1.1입니다. 14번 이것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는데요.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15번 수익 환원법은 직접 환원법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는데 이것은 단일 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환원법. 수익 환원법은 직접 환원법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는데 직접 환원법은 단일 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6번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중 이것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부채 감당법.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중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17번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로 구합니다.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로 구합니다. 18번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격을 시상가액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격을 시상가액이라고 하고요. 시상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 중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입니다.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고요. 그리고 2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 중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 자산은 수익 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 중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 자산은 수익 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21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이것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트 3 부동산 감정평가론 하고 있습니다. 챕터 1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의 개요, 감정평가 분류, 감정평가의 원칙과 특징,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용어 정의, 챕터 2 부동산 가격 이론,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 가치 형성 요인,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그리고 챕터 3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 3방식의 개요, 원가 방식, 비용 접근법입니다.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 수익 방식, 소득 접근법, 물건별 감정평가, 감정평가의 절차 했고요. 자, 챕터 4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지가의 공시, 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698조 보겠습니다. 1번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표준지 선정 기준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그리고 확정성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표준지 선정 기준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그리고 확정성이고요. 2번 표준지 공시지가란 절차에 따라 이것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표준지 공시지가란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3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공시된 지가의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모모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6번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7번 이것이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8번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됩니다. 9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 10번입니다. 이것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택.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11번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 가격 공시일로부터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번 이것 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조사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13번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